그러니까 편안함은 언제까지나 comfortable 가지고 10년째 쓰고 있고요. 편리하면은 convenient나 inconvenient의 늪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good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는 좀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이 딸리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가 집중을 해야지. 자꾸 이런 헷갈리는 것들, 막 난해한 것들을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을 백날 파봤자 내 영어는 영원히 똑같을 겁니다. 스스로를 어중간한 인터미디엇, 중급은 중급인데 참 어중간하고 잘 안 되는 그런 중급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좀 타겟화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또 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영어 단어나 표현의 한글 뜻만 외우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 멈춰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아주 테크니컬한 얘기만 하면 우선 어느 정도의 어법이나 문법이나 문형에 대한 지식은 불가피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코앞에 확정된 일정은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이번 금요일 다음 주에 파티한다면은 We are having a party next Frida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식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문장의 형태를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막히느냐? 표현력이 딸려서 다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형용사, 우리말로는 작게, 화려하게, 조촐하게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영어는 그 10분의 1도 가지고 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따라서 무늬만 중급, 어중간한 중급, 벌써 3년째, 5년째 중급의 틀을 못 벗어나는 분들은 그 영어 단어에 대응되는 한국말의 뜻을 외워서는 아무런 성과나 진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5월에. 그럼 야, 결혼식 어떻게 할 거냐? 친구가 얘기하니까 너 우리 친구들은 다 그 호텔에서 하는데 너도 호텔에서 해야지. 이러니까 아니야. 나 결혼식 조촐하게 그냥 좀 작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거고. 이때 원어민들이 한 영어를 보면 have a low key wed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low, 낮은, 그 다음 하이펀 긋고 key. 이 low key라는 것을 사전에 보면 억제된 절제안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low key라고 하고 억제된 절제안이라고 백날 외워본들 조촐하게 조용하게 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중급의 정체기를 오랫동안 이 터널에 갇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스토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우키가 쓰여 있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중간한 중급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법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학습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상투적인 클리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챗GPT, 너 로우키가 들어간 relatable, 아주 와닿을 수 있고 something we can use in day-to-day conversations,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문장 10개만 만들어줘라고 치세요. 제가 지금 석 달째 챗GPT를 쓰고 있는데 10문장 중에 4문장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차라리 로우키를 억제된 절제된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안 외워도 좋으니 그 문장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로우키 웨딩 하면 조용하게 결혼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해답이 나오는데, 제가 관찰한 인터미디엇의 초입이라든지 스스로 인터미디엇 중에 좀 잘한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형용사를 너무 제한적으로 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언제까지나 comfortable 가지고 10년째 쓰고 있고요. 편리하면은 convenient나 inconvenient의 늪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relaxed라는 것이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의 형용사인 relaxing, 이러면 편안한 휴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러면 I hope you had a relaxing weekend.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는 좀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이 딸리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친구 참 걱정 없어 보여, 이런 말을 할 때도 걱정 없는 이라는 그 단어를 이미 알고 있을 확률도 꽤 있거든요, 중급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단어를 좀 많이 외운 분들이 제법 있다 보니. 근데 생각이 안 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carefree거든요.
C-A-R-E. smoke free 하면은 담배 못 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carefree가 쓰여진 상황에서 이 사람이 못 들어본 거야. 그리고 덜 들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챗GP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야, carefree 가지고 2개 라인으로 된 conversation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바로 만들어져요. 그거를 보고만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 외워도 된다고요, 심지어. 물론 외우면 더 좋겠지만.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명사절의 힘이에요. 우리가 명사절이라는 것을 신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약간 몸에 이상을 느껴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몸에 무슨 문제인지 어떤 지금 병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병, 명어로 생각이 안 나. 디지즈밖에 생각이 안 나.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상식적으로? 원어민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I will tell you what you've got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you've got here. 여기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여기가 결린다. 아니면 여기가 어디 좀 아프다. 이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를 what you've got here라고 해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자꾸 소리가 나. making weird sound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가져갔어요. 그럼 머캐닉께서 공업사 사장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I'll tell you what you've got here. 네 차에 무엇이 있는지. 즉 구어 영어의 특징인 풀어 쓰는 거 플러스 두루뭉술하면서 스토리별로 단어를 바꾸지 않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즉 what you've got here가 쓰여지는 상황을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awkward한 영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명사절로 풀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지어 미국 교수님조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영향을 명사로 impact나 뭐 consequences라는 뭐 ramifications 이런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what inflation does to the economy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inflation does to the economy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것이 스포큰 영어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라는 그 줄기를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병명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what you've got here라고 풀어 쓸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막막하고 답답했던 혈이 뚫리는 거고 청취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건드려 주셔야 된다. 이제 이 어중간한 중급, 더 이상 늘지 않는 중급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진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끌려가서는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전치사를 잘 쓰는 것은 영어 스피킹과 라이팅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전치사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에 진심인 사람 중에 과연 있을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을 공부해 왔어요. 진짜 한 20년 동안, 그죠? 그러면 전치사가 중요하다는 그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전치사 공부 방법은 헷갈리는 전치사를 차이를 이해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즉, 뭐 아래라고 할 때 below, under, underneath 이런 거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스피킹을 편하게 해줄까? 전 전혀 편하게 해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왜 전사를 어떤 걸 지금 못 써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지 한번 제가 오늘 예문을 한번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에밀리 인 페리스에서 나온 대사인 것 같은데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파리가 좋은 게 뭐냐? 파리가 참 멋진 게 뭐냐니까 파리라는 도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하나 나보고 뭐라 그러고 저 사람 어떻다 저떻다 판단 안 한대요. 서울과 달리. 이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넣은 거예요. 서울은 놀고 있으면 왜 노냐? 빨리 취업해야지.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파리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럴 때 어중간한 중급에 있는 사람들, 영어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부사절을 너무 많이 써요. 즉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과 이유, 양보, 대조 이런 걸 나타내는 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when이나 as나 뭐 although,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 even if you do nothing 이런 식으로 부사절로 표현을 많이 해요. 자, 틀린 영어도 아니고 맞는 영어라 해도 내가 영어를 쓰는 문형이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박이처럼 박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Nobody judges you. 아무도 당신을 저지하지 않는다. For doing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You know, the wonderful thing about Paris is that nobody judges you for doing nothing.
It's practically an art form here. for doing nothing.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대해서라는 말인데 이런 for를 건성으로 넘겼을 확률이 높고, 제가 지금 점잖게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하는 척하지만 실제 다 그래요. 다 건성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러한 전치사 for를 갖다가 집중을 해야지, 자꾸 이런 헷갈리는 것들, 막 난해한 것들을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을 백날 파봤자 내 영어는 영원히 똑같을 겁니다. 부드럽게 들리고 부드럽게 말을 못한다. 어떻게 중급의 정체기를 빚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팁이 될 수 있는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십시오.